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재선 의원이 48명이나 됩니다. 네. 많아요. 네. 그중에 34명이 공동선언문, 네. 그러니까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네. 패배, 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8월 전당대회 당권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네. 이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네. 대선 지선에 책임 있는 사람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그 목표는 이재명 불출마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걸 요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선 의원들이. 네. 48명 중에 이 연판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1명이고 네. 13명은 입장 표명을 유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재선 의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나섰고 거기에 전해철 의원이 지금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가 전격 불출마 선언을 해서 민주당 내에 8월 전대 당권 투쟁이 이제 서서히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민주당이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은 망하게 생겼어요. 이제 이재명을 향한 수사가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또 저 법인카드 유용, 뭐 변호사비, 뭐 대납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이 있는 한 민주당이 다 껴안는 거죠. 떠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블랙홀에 빠졌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정말 양식이 있는 사람이면은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이재명 때문에 당이 망하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큰 지혜는 멈춤을 알고 작은 지혜는 계략만 한다. 멈출 줄 알아야죠. 왜 수나라 문중자 왕통이라는 사람이 멈춤의 지혜, 예? 알지자, 중지할 지자, 지학이라고 그러죠. 지학. 멈추는 학문. 이재명은 멈춰야죠. 그래서 일단 내려서 내가 선거에 왜 졌는가? 그동안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 여기에 대한 성찰.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고 나중에 기회가 오면 다시 하겠다 해야 되는데 당을 볼모로 삼아서 끊임없이 저렇게 당을 해당행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은 나도 살아야겠다. 아생년은 살타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 PK의 김두관 의원한테 가서도 나 좀 세게 밀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다녔고 또 보좌진도 이렇게 짰더라고요. 전에 그 조금 여러 설이 많았던 김현지 비서관 경기도 지사 시절에 그 사람을 사급 보좌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죠. 그래서 보좌진도 이렇게 짜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친문이라든가 이쪽에서는 홍영표 또 이인영 이런 사람들도 지금 출마 의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홍영표, 이인영 이런 사람들도 같이 불출마 선언을 할 경우 그럼 이재명 혼자 나가서 원맨쇼 하려나요? 그래도 나간다고 봐야죠. 이재명은 이 맹자가 얘기한 수호지심, 부끄러움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뭐든지 도움되면 한다. 그냥 뭐 길다가 동전이라도 줍는다. 재벌이 왜 10원짜리 동전 줍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래도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정치에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실망하지 않겠느냐. 만약 당대표가 되면은 철험해 이런 사람들 둘러싸고 또 개딸들 또 팬클럽처럼 해서 그 당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자기는 당권 잡고 최고위원들을 또 철험해 그 사람들 출마시켜가지고 당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 뭐 당을 사당에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당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공천권, 당권, 대권 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수사 조연이니까 방탄복 입겠다는 건데 의원 배지 하나 방탄복에다가 당대표 배지 2개 방탄복 2벌 입으면 총알은 뭐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에 빠지면은 순식간에 바다 밑으로 수장이 됩니다. 옷 2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방탄복이. 본인이 진짜 뭐가 문제인지 이재명이 정말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이든 누가 되든 네. 그런 사람들이 당의 얼굴이 돼가지고는 당의 쇄신이 될 수도 없고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수가 없다. 네. 그러면 2024년 총선에서 배우는 것은 불문가지다. 네. 그러려면은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쇄신해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86세대들 이른바 네. 86세대도 물러나고 이재명도 뭐 운동권은 아니지만 네. 같은 묶음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97세대로 이렇게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40대죠. 40대. 네. 40대 기술원이죠. 70년대생 90년대 학번. 네. 그러니까 민주당판 신 40대 기술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당내 뭐 5인방이라고 예. 40대 기술원이요. 네. 강병원, 강훈식, 박주민, 전재수, 박용진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40대, 5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고 뭐 재선급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외에 또 김혜영 전 네. 최고위원 네. 이런 분들이 전면에 나서야 당이 바뀌는 것 그렇죠. 아니겠느냐. 당이 뭐가 변한다는 걸 국민이 느끼게 되죠. 예. 예. 그걸 민주당은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없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책임이 없고 네. 또 하나는 미래가 없잖아요. 책임이 없고 미래가 두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당은 사당화 자꾸 길로 가는 거죠. 이재명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재명이가 그대로 당권 도전을 하게 될 경우 이재명 대 40대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40대 간의 1대1 대결이 되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을 그나마 해볼 수 있는 사람은 김부겸 전 총리뿐이 없지 않느냐.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김부겸 전 총리도 이런 판에 섣불리 나서겠습니까? 안 오겠죠. 그러면 이재명이가 자기 살겠다고 40대 이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이재명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싸울 것인지 만약에 이 40대 이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단일 후보로 합치기만 한다면 이재명하고 한번 큰 싸움을 대여전을 벌여볼 만한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하고 잔챙이들하고 싸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만 하죠. 하나만 싸움이 되고 거기다가 이 40대 세대 교체론도 힘을 못 받아요. 국민들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뭐 혁신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낸 적이 없고 그동안에는 센 사람들한테 다 머리 숙이고 있다가 당권이라도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좀 커야겠다 해갖고 이제 이 교체론 세대 교체론 들고 나옵니다. 뭔 차별성이 없잖아요. 뭘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8월 28일로 전당대회는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전해철 의원조차도 불출마를 선언한 마당이에요. 정청래 같은 사람은 또 자기도 당권 도전하겠다고 또 언론 플레이를 했던데. 출마는 자유입니다만은 참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그 독설에 얼만큼 국민들한테 가고 멀어질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정청래야 큰 변수는 아닙니다만은 민주당도 정당으로서 새로운 면모 일실을 하려면은 뭐 이재명을 포함해서 586세대도 이제 뒤로 물러서고 정말 이 40대, 50대 초반에 이런 젊은 정치 세대들 재선 사실은 정동영 의원이 재선 때 그 당시는 당의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의장하고 대선 후보까지 됐어요. 앵커다 나와가지고. 시대가 만드는 거죠. 아주 원로인 권노갑 당시 아마 수석 부총재인가 그랬을 텐데 그분을 대통령 앞에서 아주 약간 직격을 해갖고 그냥 침몰시켜버리고 자기가 탁 일어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재선은 좀 고만고만하죠. 고만고만해요. 박용진 의원 정도 뭐 조금 말을 하는데 거기도 좀 세가 좀 약하다고 봐야죠. 워낙 뭐 주류는 본류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뿌리가 아니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세를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독불장군 비슷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친문 중에서는 이제 강병원 의원 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 박주민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단일화가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재선 의원이 48명이 중에서 34명이 이렇게 연판장을 돌려갖고 공동 선언문까지로 채택한 거 보면은 민주당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동력이 좀 약한 거 그렇게 봐야 하나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의 가위 눌린 거죠. 이재명 그늘이 워낙 먹구름이 워낙 크니까 다른 뭐 이 새싹들이 좀 자라나야 되는데 이재명이라는 그 먹구름 때문에 햇빛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착착착 이 나름대로 이 기반 다지기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김두관도 만나고 호남 쪽에도 인하 경계는 안 되지만 정세 경계 쪽은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보좌진도 과거 성남 4인방이라는 사람이 정진상, 김용, 김남준, 김현지 이 네 사람을 4인방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김현지 보좌관하고 비서관을 했던 사람하고 김남준 언론 보좌관 경기도지사 때 이 두 사람을 4인방의 두 사람을 지금 4급 보좌관으로 임명을 해갖고 이제 보좌진도 탁 갖춘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뭐 정지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뒤에서 이제 또 영향력을 행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민주당도 전당대 일자도 정했고 그랬는데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23일하고 24일 날 1박 2일로 워크숍에 들어간다는데 거기서도 좀 목소리들이 좀 터져 나올라나요? 글쎄 그럴 것 같지 않고 그냥 급류에 휩쓸려 갈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거기에 목소리가 날 정도로 지금 자생력이 있는 것 같지 않고 패기도 없고 그냥 패배 의식 속에서 그냥 지금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만족한 거 아닌가. 국회 안 열어도 월급 세비 꼬박꼬박 나오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까르페디엠. You only live once. 우리는 한 번만 산다. 뭐 그게 구호가 아닌가 싶어요. 우상호도 운동권의 대표적인 주자 아닙니까? 그 비대위원장 맡았으면 자신의 역할을 좀 확실히 해야 할 텐데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 지난번 비대위나 지금 비대위나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혁신이나 쇄신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일개월 가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우상호가 뭐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상호 뭐 동네 복덕방 아저씨처럼 왔다 하던데요. 그래가지고 뭐 국민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서울을 이렇게 긁는 일만 하고 있다고만요. 새 피살 사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월북 의사가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오직에야 그 아들이 편지까지 보내겠습니까? 어쨌든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본격적인 당권 경쟁의 회오리 속으로는 들어간 것 같은데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저도 안 봐도 비디오라고 봅니다. 이재명 끝까지 나갈 테고요. 이재명이 당대표 될 테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더 큰 소용돌이에 빠지는데 안 좋은 쪽 소용돌이에 빠진다고 봐야죠. 국민의힘은 좋지 않습니까? 대신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좋을 게 없다고 봐요. 제대로 된 당이 야당이 있어야지. 당권 잡으면 뻔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뭐 막 대결로 갈 텐데요. 이재명 사법 처리를 빠지는 게 민주당의 졸린 목적이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범죄자를 빼주는 게 정치적인 합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강대강 대립은 갈수록 커지고 우리 민생은 소용돌이에 빠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